바둑왕전 본선 1회전입니다. 이동훈 5단 대 이스라 3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기대되는 대결인데요. 전기 우승자 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기대회에서 박정환 구단을 꺾고 돌풍을 일으킨 이동훈 5단과 예전에 광저우의 여신이라고 불렸죠. 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던 이스라 3단의 대결입니다. 네, 이동훈 5단은 침착한 기풍인데 이스라 3단은 상대적으로 좀 사나운 기풍인데요. 보통 여자 기사들이 사나운 기풍이 많습니다. 네. 침착한 기풍이 거의 없고요. 이 이스라 3단 같은 경우에도 전투를 바탕으로 하는 힘바둑입니다. 네, 자 남녀 성 대결 정말 재미있는 한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동훈 5단 대 이스라 3단의 대국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KBS 바둑왕전 본선 1회전입니다. 이스라 3단, 2012년 지지옥션배 본선, 2013년 올레배 본선에 올랐는데요.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이동훈 5단 전기대회 KBS 바둑왕전의 우승자죠. 명인전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동훈 5단은 최근에 가장 핫한 기사 중 한 명입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명인전 준우승, 그리고 KBS 바둑왕전 우승, 최정상권 기사들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 리그에서도 중국의 최정상권 기사들을 상대로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신예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가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성적, 또 가장 높은 랭킹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랭킹에서는 이 나연 5단과 더불어서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현재 랭킹 10위 안쪽에 진입을 했고요. 또 타이틀도 차지를 했고 네.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고요. 최근에 이 중국의 허리층 신예 기사들이 굉장히 강해서 한국 바둑계에서는 고민이 많은데 이동훈 5단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 3단은 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단체전 그리고 혼성 페어에서 모두 금메달을 땄죠. 네, 당시에 혼성 페어에서 같이 짝을 이뤘던 기사가 박정환 구단인데요. 이 박정환 구단이 지난 대회 결승에서 이동훈 5단에게 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파트너의 복수를 해줄 수 있을지 오늘 봐도 네.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스라 3단 같은 경우는 승부를 잠깐 떠나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에 있는 바둑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네. 이스라 3단이 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뭐 분명 보람된 일이긴 하지만 또 서울에서 시합을 하던 시절이 그리웠다고 해요. 또 때마침 여자 바둑 리그가 개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과감히 접고 다시 승부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당시에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었던 이스라 3단입니다. 네. 바둑고등학교를 떠나면서 학생들도 굉장히 아쉬워했을 것 같아요.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었겠죠. 네. 급성장하고 있는 이동훈 5단인데요. 네. 저는 이동훈 5단을 보면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떠오릅니다. 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냉정, 침착함을 유지하는 기사이고요. 또 자신만의 이 기풍이 뚜렷합니다. 영재 4인방이라고 해서 변상일, 이동훈, 신진서, 신민준 이렇게 네 기사가 항상 같이 비유가 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침착한 면에서는 단연 최고일 것 같아요. 네, 침착한 면에서 최고이고 최근의 모습은 이 성적 면에서도 다른 3명을 압도하고 있죠. 최근의 모습은 영재 4인방 중에서 부동의 네. 원탑입니다. 네, 시작부터 평범한 진행으로 가고 있는데요.
100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스라 3단이 지금 한 번 더 밀어간 것은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냥 한 칸 뛰질 않고 네. 한 번 더 밀어간 겁니다. 만약 축이 유리했다면 저 밀어간 수는 바로 한 칸을 뛰었을 거예요. 네. 20초. 하나, 둘. 네, 대신에 한 번 더 밀었기 때문에 흙도 벽이 생겼죠. 네. 그만큼 좌변에 침입하기가 좋아졌습니다. 자, 주변 배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석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축관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밀긴 싫거든요. 그냥 한 칸 뛸 수 있다면 네. 밀 이유가 없죠. 괜히 밀어서 흙에게 벽을 세워주니까요. 네. 보통은 그냥 한 칸을 띄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묘하게도 네. 이 교환이 축머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붙이는 수가 성립을 하고요. 네. 붙였을 때에는 축관계라는 것이 이제 백이 반발을 할 때 네. 계속해서 백이 돌파를 하고요. 그때 나와 끊어서 축인데요. 네, 그것을 나오고 이쪽을 끊어서 이때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한 점을 잡으면 여기를 단수 쳐서 따낼 때 이쪽을 단수 치면 네. 나가도 막으면 백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밀긴 싫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그래서 백이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고 네.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이 축관계인데요. 네. 지금 계속 나간다면 절묘하게 이 교환에 의해서 축이 성립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를 붙였을 때 또 다른 정석이 있는데 이제 백이 여기를 미는 것도 하나의 정석입니다. 이 정석도 실전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곳을 민다면 여기를 막고 네. 한 칸 띄고 이제 찌르고 막을 때 네, 여기를 넣는 것이 정석인데 보통 이곳에 흙돌이 없을 때 백이 걸쳐갈 수 있을 때 이 정석을 사용합니다. 네. 지금은 두 텀을 쌓아봤자 흙이 아주 호처에 돌이 먼저 와 있기 때문에 백의 세력을 쓸 곳이 없고 네. 지금은 축도 불리하고 이쪽 밀어간 수도 안 좋다 보니까 이스라 3단이 그래서 여기를 하나 더 밀어간 겁니다. 자, 대신에 흙은 더 강해지는데요. 여기를 밀었기 때문에 흙의 벽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났죠. 그만큼 이쪽 부근에서 전투를 할 때에는 흙이 유리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 것이 성립을 하고요. 이런 형태에도 정석 진행으로 많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 백이 이쪽을 다시 다가서는 것은 마늘모로 두고 나와도 계속 이렇게 붙여간다면 네. 이 벽이 있어서 백이 무리입니다. 이런 형태가 많이 등장하지만 대부분 백은 여기를 한 칸 띄어서 나오고요. 그때 흙이 여기를 걸치고 백은 여기서 이쪽을 받는 수, 그냥 받는 수 또는 여기 한 칸 띄는 수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흙도 이쪽에 대한 공격은 바로는 없겠네요. 일단은 이 부분에 뭐 교환을 해두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여기를 한 칸 띈다든지 또는 씌운다든지 이런 작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석 수순 계속 보시죠. (20초) 이스라 3단은 둘, 아무래도 좀 전투적으로 이끌려고 할 것이고요. 이동문 5단은 그 반대일 텐데요. 그런데 기본적인 기풍 자체는 이동훈 5단이 침착하고 네. 계산이 강하고 끝내기가 강합니다. 뭐 전투를 즐겨하진 않는데 최근의 모습은 약간은 변했어요. 상대가 무리를 하기 시작하면 네. 가차없이 응징을 합니다. 이 기사들이 뭔가를 깨닫고 이 기풍의 변화를 통해 신예에서 정상권으로 성장하는 경우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이세돌 구단이나 김지석 구단 같은 경우에는 신예에서 정상권으로 성장하는 그 기풍 변화가 네. 수익기는 엄청나게 강한데 이제 실리를 좀 경시하던 신예 시절의 기풍에서 실리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정상권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반면 이동훈 5단 같은 경우에는 침착하고 전투를 피하는 그런 신예 기사였는데 침착함과 동시에 상대의 무리를 응징할 줄 알면서 지금 정상권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풍이 좀 변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에서 20초. 많은 아픔이 하나, 있죠. 둘, 뭐 이동훈 5단만 하더라도 네. 공식 시합에서 10연패 가까이 당한 것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채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동훈 5단이 이렇게 급성장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네. 이 선수는 노력이 굉장합니다. 뭐 지금도 입단 전과 똑같이 공부를 하죠. 제가 들은 바로는 이 국가대표팀 훈련실에서 네. 이동훈 5단이 가장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훈련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후에 또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도장에 가서 다시 또 공부를 한다고 해요. 네. 흑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사들이 실전을 통해서 단련하는 기사들이 있고 또 기보 공부를 통해서 단련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동훈 5단은 명백히 후자 쪽이거든요. 이 후자 쪽의 그런 스타일로 정상권에 치고 올라간 대표적인 기사가 박용훈 구단인데 네. 박용훈 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 기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니까요. 네. 20초. 하나, 그런 식의 둘, 노력은 정상권으로 셋, 가기 위해서는 넷, 필수입니다. 5, 6, 7. 네, 일단 자신의 도를 정돈을 시키고 있네요. 저수는 배기 중앙으로 한 칸을 뛴다면 그때 좌변 쪽에 한 칸 뛰는 수를 둘 것 같습니다. 좌변의 한 칸이 평소에는 잘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닙니다만 이런 형태 20초. 프로 실전에서 많이 하나, 나왔거든요. 둘, 기사들의 연구 셋. 끝에 그 자리가 급소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백의 선택은 중앙이 아니고요. 네, 역시 공격형 기사답게 네. 먼저 상대의 약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흑이 화점으로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3-3으로 귀를 20초.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실리도 얻으면서 5, 자연스럽게 6. 백의 도를 정돈하겠다는 거죠. 네, 호락호락 받아줄 리가 없죠. 흑의 착점은 바뀌지 않았네요. 당장 화점 자리로 나와서 이 흑 3점을 차단하는 것은 백도 20초. 2칸 사이가 하나, 넓습니다. 둘, 셋, 넷, 5, 6, 7, 8, 9. 네, 지금 이 진행은 과거에 한 차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백이 그냥 중앙으로 한 칸 뛴 것과 비교해서 어떨까요? 일단 바둑이 좀 급해졌죠.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20초. 하나, 그냥 중앙으로 둘, 한 칸 뛰었다면 셋, 서로 유장한 흐름이라면 지금은 다섯, 이스라 3단이 좀 더 여섯, 실리는 얻고 일곱, 네. 대신에 여덟, 이 백돌이 아홉. 얇아지는 그런 스타일의 바둑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이스라 3단이 셋, 바둑을 좀 넷. 급하게 이끌고 있는데요. 자, 좌변 수순 다시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장면이었죠. 네. 이 장면에서 보통은 가만히 한 칸을 띱니다. 그랬어도 흑은 이쪽을 뛰겠죠? 네, 그곳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급소예요. 여기를 반대로 백이 간다면 네. 백돌은 거의 안정이 되면서 이 흑돌이 얇아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가고요. 뭐 다른 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무난하게 둔다면 한 번 더 중앙으로 한 칸을 띄어서 이런 식의 바둑은 정말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한 번을 더 뛰어나야 되는 건가요? 지금 흑이 여기를 미는 것이 선수라고 본다면 여기를 덮어 씌웠을 때 아직도 좀 갑갑합니다. 네.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이고요. 네. 항상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는 웬만하면 80점 이상을 합니다. 네. 중앙으로 한 칸 뛰는데 악수 없다라는 바둑 격언도 있죠. 이것이 유장한 흐름이라면 이제 실전은 급전으로 몰고 갑니다. 받아달란 얘기겠죠? 받아준다면 이제 여기를 늘어서 네. 이 자리는 원래도 이제 급소예요. 흑이 붙이거나 또는 이렇게 날짜로 두는 자리가 실리로도 크고 흑의 근거를 찾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를 두어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백이 두겠다는 뜻입니다. 흑도 이 교환을 하고 나서는 이 백 한 점이 가벼워지니까 네. 그 전에 한 칸 띄어서 교환을 시키는 거고요. 지금 서로 간에 아주 의미 있는 수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는 이제 이 자리가 급소가 되겠죠. 여기를 백이 둔다면 흙이 넘어가는 것도 방비가 되고 네. 흙 전체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수까지는 예상이 됩니다. 좀 더 예상을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있는다면 넘어가는 것은 없지만 네. 왠지 백의 형태가 이 자리도 선수고 좀 좋아 보이진 않고요. 예전에 이 비슷한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둑이 진행된 적이 있었거든요. 언뜻 보면 넘어간 것 같지만 이 끊는 수로 인해서 아직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단수 치면 이쪽 단수가 있어서 잡을 때 그때 돌파를 하는 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평범합니다. 백은 실리를 얻었고 이제 그 사이에 이쪽에 있는 백돌은 아까 한 칸 띄고 다시 한번 한 칸 띄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흙이 덮어 씌울 여지가 있는 만큼 조금은 엷은 형태인데요. 이스라 3단이 이동훈 5단에게 공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 3단이 먼저 변화를 구했습니다. 좌변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거의 외길 수순이라고 해야겠죠? 네. 다른 길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백도 흙을 넘겨주는 것은 네. 흙돌은 전부 탄탄하고 백만 엷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피하고 싶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이 형태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몇 차례 등장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20초 하나, 두 기사도 이 형태가 둘, 그리 낯설진 않을 겁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사실 이스라 3단이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네. 금메달 2개를 목에 걸면서 이 바둑보다는 20초. 다른 쪽으로 하나. 더 화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뭐 잡지에 화보 촬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스라 3단이 어릴 때부터 이 바둑 재능이 뛰어난 것으로 이 이스라 3단을 지도했던 사범들은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좀 기재가 있는 바둑이에요. 저도 일단 초창기부터 이스라 3단을 봤지만 타고난 재능은 분명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 3단이 좀 20초. 다른 곳에 눈을 돌렸던 하나, 시기가 많아서 셋, 그 재능이 꽃을 피우지 못했는데 글쎄요, 앞으로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롱런할 수 있을지 행보가 주목이 되고요. 아시안 게임 이전에도 여류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많이 거뒀었고요. 네, 하지만 아시안 게임까지 해서 좀 단기간에 성적을 내고 그 이후에는 성적을 잘 내지는 20초. 못했습니다. 네. 하나, 둘, 본인이 다시 바둑에 집중하기 위해서 돌아온 만큼 앞으로의 모습 참 기대가 됩니다. 또 이스라 3단의 전성기 때랑 지금은 새로운 여류 기사들이 20초.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하나, 둘, 최근에 한국 셋, 바둑계를 넷, 주름잡는 여자 기사들의 다섯, 이 나이를 여섯. 보면 네. 일곱. 뭐 최정 선수가 96년생이고요. 오유진 선수가 98년생입니다. 김치영 선수도 96년생이고요. 네. 그렇게 어린 기사들이 한국 여자 바둑계를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 3단도 다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몇 배 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초 하나, 둘, 원래 백이 그냥 뛰어나가는 모양과 지금 형태, 뭐 어느 쪽이 딱 낫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백돌의 형태만 보면 한 네. 칸 띄고 다시 한번 한 칸 띈 자세가 훨씬 안정적이죠. 네. 지금 백돌이 중앙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데 하나, 아래쪽은 흙에 벽이 있기 둘, 때문에 셋,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앞서 일곱, 설명드렸다시피 여덟, 백은 집을 아홉. 얻었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백돌은 공격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만 잡힐 네. 돌은 아니라서 이제 그 부분에 이스라 3단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날렵 반행마가 나왔네요. 백이 한 칸 좌측으로 날일자를 받는다면 좀 더 안정적이지만 계속 흙이 덮어 씌울 때 좀 답답하기 때문에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저렇게 한 발 더 멀리 나가는 것이 좋은 행마법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다가오는 수도 실전에서 참 많이 두어지는 수법인데요. 네, 보통 백이 화점에서 네. 날일자로 굳혀져 있을 때에는 저 다가서는 수가 급한 자리가 아닙니다만 실전처럼 한 칸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네. 웬만하면 좋은 셋. 자리죠. 네, 이스라 3단도 주변의 흑돌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 쪽으로 나가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안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집이 된 건가요? 이제는 귀에서 수가 나진 않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4번 남았습니다. 네. 이동은 5단 첫 번째 초읽기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중앙 쪽에 이 상대 열분도를 공격할지 아니면 좀 더 자신의 이 두터움을 챙길지 그런 선택의 기로로 보여지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저수 굉장히 두터운 수입니다. 그리고 저수로 인해서 네. 수가 나지 않았던 좌상기 형태에서 다시 뒷맛이 생깁니다. 최근에 이동훈 5단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발톱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둘, 아무래도 셋, 이스라 3단과의 이 다섯, 상대성을 보면 여섯, 이동훈 일곱, 5단이 부담스러운 여덟, 것은 사실이거든요. 아홉, 그렇다면 열. 좀 더 안정적인 네, 반면 네 번 운영을 할 남았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5단이 그동안 여자 기사들과 대국을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네, 좀 낯설겠죠. 승패를 떠나서 앞으로 이동훈 5단이 네. 한국 바둑계가 기대하는 대로 최정상권으로 치고 20초.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 이런 부담되는 둘, 상대를 만났을 때 셋,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것도 다섯, 하나의 좋은 경험이 여섯, 되겠습니다. 일곱. 네, 이스라 3단도 고민을 하다가 중앙을 택했는데요. 자, 수순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대적으로 흑돌이 강해지다 보니까 네. 백이 좀 엷어 보입니다. 뭐 흑이 먼저 간다고 해도 백이 잡히진 않겠습니다만 네. 계속 덮어 씌우면 답답하고요. 이쪽에 흑돌은 거의 살아있기 때문에 네. 마음 놓고 흑이 공격을 갈 수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곳을 지켜두었고 네. 이 수로 인해서 수가 나지 않았던 좌상 쪽에서 뒷맛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치중수입니다. 원래는 지금은 네. 이 수가 없을 때는 여기를 이으면 아무런 뒷맛이 없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곳에 돌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젖히면요 막아야죠. 그때 여기를 단수치면 이어야 되고 이렇게 두었을 때 이제 그렇군요. 끊지 못하는 의미입니다. 네. 이 돌이 없을 때는 끊으면 흑이 안 되었지만 네. 지금은 이 돌이 있어서 오히려 끊어서 101점이 잡혀요. 돌파가 된다면 뭐 뒤로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피해가 네. 상당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 치중수가 다시 생겼습니다. 이 노림도 가질 수 있고 중앙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네, 중앙도 두텁게 두고 네. 지금의 이런 형태에서는 이 자리가 급소인 것을 많은 기사들이 알고 있고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형태를 네. 기억하신다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전에서는 바로 결행을 했는데요. 아, 바로 결행을 했나요? 네. 지금 여기를
잇고 돌파하고 아래쪽을 밀어갔죠. 네. 당장 큰 수가 날지는 의문입니다. 좀 더 수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두면 네. 이쪽을 두었을 때 이때가 어렵습니다. 결국 여기를 늘고 백이 빈 삼각으로 버티는 형태가 나오는데 네. 약간 뒷맛이 나쁘네요. 여기를 끊고 뭐 이런 식으로 늘어도 어떻게 보면 수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이렇게 와 있을 때는 백이 어떻게 받는 게 정수일까요? 백이 어차피 받을 이유는 없고요. 네. 지금도 방금 전에 수가 난다면 백이 한 번 더 여기를 틀어 막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타협이 가능합니다. 나가면 여기를 끼우고 네. 끊을 때 이젠 잡아야죠. 이 정도로 네, 지금 당장은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뭐 흙도 괜히 건드려서 이 부분이 약해지는 느낌이 있고 바로 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단지 흙이 유리해진다면 이 노림이 더욱 강렬해지겠죠. 실전은 네, 실전도 네. 당장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백이 아래쪽을 밀었을 때 이쪽을 두어갔는데요. 이쪽을 젖혀서 지금까지는 두텁게 꾹 참아왔던 이동훈 5단이 네. 이쪽의 치중수와 이쪽의 노림을 연이어 터뜨립니다. 관련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부분에 지금 진행이 되다가 축이 유리해지면 그때 나가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뭐 거의 필연으로 진행이 될 텐데 네. 지금은 여기까지 끊어서 한번 싸워보겠다는 뜻이고 네. 그리고 이쪽에서 축이 유리해지면 여기를 나가는 것은 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싸움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동훈 5단 오늘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우변과 좌상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이동훈 5단은 마냥 두텁기만 했다면 네. 확실히 최근에는 그 두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걸 좀 깨우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적이 확 좋아졌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리고 지금의 이 끊었을 때 형태는 꽤나 어려운 변화가 내포되어 있는데 한동안 바둑판을 떠났었던 이스라 3단이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지금 이 형태에 대해서 완벽히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백의 입장에서 조금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20초. 지금은 부분만 둘, 보면 안 되니까요. 넷, 다섯, 여섯, 행마에도 지금은- 제약이 네. 많은데요. 여덟.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부분만 네. 봐도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것도 이스라 3단이 네. 이 승부 세계를 떠나 있을 때 이 형태가 많이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백의 선택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고요. 20초. 가장 하나, 간명한 것은 둘, 저 두 점을 버리는 셋, 것인데 넷, 보통 잘 다섯, 버리진 여섯, 않거든요. 일곱, 여덟. 지금 거기를 넣는 순간 네. 세 가지의 선택에서 두 가지의 선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버리거나 아니면 단수 쳐서 뚫고 나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뭐였나요? 원래는 지금 야, 늘어간 수로 3, 3을 둘. 들어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변화였죠. 네. 여기서 봐야겠죠? 네. 보통은 잘 버리진 않는데 20초. 하나, 글쎄요. 둘, 지금 버리는 셋. 쪽을 선택을 합니까? 이건 부분적으로 좀 당했는데요.
흑의 실리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세 점을 잡으면서 네. 이 바깥쪽에 백의 외세도 약간은 약점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동 5단의 처리가 돋보입니다. 네, 우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초읽기 와중에 좀 어려운 변화가 되다 네. 보니까 이스라 3단이 쉬운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실전은 좀 마음에 들진 네. 않습니다. 우선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가 이수거든요. 네, 지금 그 자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면서 가장 어렵습니다. 네. 여기를 두면 원래 정석은 흑이 여기를 두고 나서 네. 이쪽을 갖다 붙입니다. 아, 지금 있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나가면 맞고 끊어서 이 두 점을 잡는다는 거고요. 네.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프로기사들 사이에서의 연구는 여기를 단수치고 네. 여기 급소를 가는 것이 또 정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급소를 가는 것은 네. 이 급소 자리를 꼬부리는 것과 나가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여기를 넘는다면 하나 꼬부리고 받는다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실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이런 진행이 어땠을까 싶네요. 물론 그 중간중간 어려운 변화들이 많이 있어서 방금 전에 진행대로 흘러간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네. 일단 실전은 너무 쉽게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준 느낌이 있고요. 여기서도 안 버릴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는 지금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단수 치고 나가야 했던 것 같아요. 여기를 나갔다면 이쪽을 끊었을 때의 축인데요. 네. 지금 축은 백이 유리하니까요. 그렇다면 흑은 여기서 이 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붙였을 때 호구 치고 이 바꿔치기 되는 것이 하나의 정석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 나서 흑은 이제 이 부분을 벌리는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실전보다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실리를 차지하고 나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 좀 낫지 않았나 싶네요. 네. 실전 진행은 가장 쉬운 선택이지만 흑을 가장 편하게 해준 선택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긴 하지만 흑의 집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네, 지금 단수치고 여기를 벌리니까 네.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석이긴 합니다만 첫 번째로는 흑이 실리가 굉장히 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에 선수가 들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축머리를 둘러싼 공방에서 네. 좌상기가 좀 더 통렬해질 수 있습니다. 아, 실전도 갔어요, 지금. 지금 바로 갔군요. 여기를 하나 나가두고 네. 이때 이 들여다보는 수를 두었죠. 과연 축머리일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형태인데 딱 축머리가 되네요. 네. 그렇다면 백이 이어주면 그때는 나가는 수가 아주 통렬합니다. 그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좀 백이 곤란해 보입니다. 네. 만약 백이 반발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고 이제 끊어서 전투가 되는데 주변의 흑돌이 전부 탄탄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만큼 이 형태는 흑이 불만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쪽은 이쪽대로 시한폭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 3단이 이 우변에서의 정석 선택이 계속해서 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흑이 좀 우세해 보이네요. 자, 이스라 3단 양쪽을 모두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5, 6, 7. 이동훈 여덟, 5단이 주변 아홉, 상황을 완벽하게 만들어 네, 놓고 두번 딱 남았습니다. 노림을 들고 나왔네요. 네. 지금은 부분적인 정수는 있는 거지만 이었을 때는 좌상기가 워낙 통렬하다 보니까 네. 백도 뭔가 반발을 생각해보고 싶은 국면입니다. 꽤 곤란한데요. 이 2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00.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연이어서 초읽기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초읽기까지 갔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곤란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확실히 백이 어떻게 응수를 해야 할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안 좋은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되었고요. 네. 그나마 최선의 길을 찾아야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이 축머리를 방해하는 수가 나왔습니다. 저수로 인해서 좌상기에 흑이 수를 내려 들어가는 것은 당장은 무리가 되었지만 이제 문제는 네. 우변 전투예요. 그냥 흑이 단순하게 끊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전투는 흑이 20초. 편해 보입니다. 하나, 사실 둘, 이 정도 실리를 셋, 내줬으면 넷, 바깥 형태에는 다섯, 그래도 두터움이어야 여섯, 되는데요. 일곱, 여덟, 지금은 오히려 흠집이 남았어요. 네, 이때 행마가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지금 그곳을 백이 지키지 않으면 네. 두 점을 단수 치고 이을 때 끊는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돌을 일단 정돈시키고 있는데 이제 무엇보다 주변의 흑돌이 전부 안정적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좀 20초, 불리한 싸움을 할 하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둘, 되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그리고 좌상기는 좌상기대로 아직까지는 그 뒷맛이 남아있죠. 중앙 전투를 하다가 네. 흑이 중앙이 두터워지면 다시 축이 유리해지고 그때는 좌상기가 또 통렬해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해서 좌상이 걸려있기 때문에 중앙도 마음대로 행마를 할 수가 없고요. 뭐 부분 전투만 본다고 해도 백이 그렇게 자유로운 상황은 또 아니죠. 네, 20초 하나, 좌상기도 그렇고 셋, 중앙 쪽도 넷, 자칫 다섯, 잘못해서 여섯. 이 우중앙 쪽과 좌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백돌이 갈라진다면 그때는 바둑이 백이 정말 괴롭습니다. 이스라 3단은 어떻게 해서든 네. 그 양쪽의 백돌은 좀 연결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네, 지금 날일자로 둔 수도 어떻게 해서든 그 양쪽이 끊어지지 않으려는 생각이죠. 그 연결고리가 아슬아슬하긴 한데 네. 이동훈 5단도 노골적으로 끊어가기 위해서는 좀 안 좋은 형태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흐름이 좋다고 본 현재 상황에서 강수까지 들고 나올지는 좀 하나, 지켜봐야겠습니다. 둘, 그래도 막상 끊지 못한다면 백도 위기는 넘긴 거 아닌가요? 지금 흐름이 이렇습니다. 이동훈 5단이 중앙을 끊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우변을 좀 더 괴롭힐 여지가 있고요. 우변을 조금 괴롭힌 다음에 중앙을 끊지 않아도 최소한 이 좌상기에 대한 충머리 정도는 쉽게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아, 이제 하나, 그렇게만 네. 돼도 둘, 흑은 흐름이 좋은 거죠. 뭐 중앙은 웬만하면 다 충머리가 되겠네요. 네. 지금 천원 자리 한 칸 오른쪽으로 늘어서 네. 천원 쪽으로 끊어가는 것과 위쪽으로 끊어가는 것을 20초. 맛보기로 한다면 하나, 둘, 셋, 백이 완벽하게 그쪽의 약점을 커버하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우변을 또 먼저 압박해 보고요. 네. 지금 이스라 3단은 우변 쪽에 타겟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엷어지면 안 됩니다. 또 마지막 상대에게 두터움을 내주면 하나, 안 돼요. 지금 둘, 그쪽 부근에 흙이 셋, 두터워지면 넷, 중앙에서 다섯, 여섯, 조금은 이 무식한 일곱, 행마가 나올 수도 여덟. 있습니다. 아, 지금 이스라 3단 네, 승부수네요. 버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중앙에 대한 활용은 없어졌네요. 중앙의 활용도 없어지고 저수로 네. 인해서 흙이 중앙을 끊어갈 때에도 분명 응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변만 괜찮으면 20초. 되는 거죠? 네, 하나, 우변 쪽에서 이동훈 5단도 뭔가 셋, 강한 공격이 넷, 나올 타이밍인데요. 다섯, 여섯, 뭐 일곱,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덟, 아홉, 계속 시달릴 열, 바에는 세 번 어쩌면 이 남았습니다. 선택이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방금 전에 이스라 3단의 저 선택은 아주 좋은 승부 호흡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냥 주도권을 내주고 끌려다닐 바에야 이렇게 한 차례 좀 상대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반격을 하고 버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 상대를 자극할 만한 수거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공격 들어오죠. 지금 우변 쪽에 백돌이 손을 뺐다고 해서 글쎄요,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노골적으로 살려고만 한다면 쉽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두 집 내고 사는 것은 거의 패배를 의미하고요. 지금은 당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하나, 길이 있는지 둘, 그런 것을 살펴봐야겠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스라 3단의 행마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전에 이동훈 5단은 상대의 무리를 눈 감아주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면 네. 최근에 이동훈 5단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최근 약 1년간 이세돌 구단이나 또는 박정환 구단, 이 구리 구단 이런 초일류 기사들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 승리를 거둘 때 패턴을 둘, 보면 셋, 중반에 상대의 무리수를 아주 적절히 다섯, 응징을 합니다. 여섯, 일곱. 지금도 따지고 보면 분명 이스라 3단의 무리거든요. 네, 약간 무리스러운 면이 있는 작전이죠. 그리고 지금 장면에서 또 백을 쉽게 보내주면 그 전에 좋았던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스라 3단이 우변을 받아야 하는 형태에서 받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변을 괴롭힐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과연 안정적으로 이 중앙 쪽 탈출이 가능할지. 네. 일단 이스라 3단의 선택은 안에서 두 집 내고 사는 것은 피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혹시 백이 흙을 반격하는 그림은 잘 안 나올까요? 일단은 사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요. 한번 손을 뺀 상황에서 네. 바로 중앙의 흑돌에 대한 공격을 엿보기에는 우변의 백돌이 마지막 너무 얇아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수는 뭔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네. 타개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타개를 하는 것보다는 저런 식으로 상대의 돌에 기대서 타개를 할 때 좀 더 자연스러운 행마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일곱.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뭔가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그래도 형태상 아직은 이스라 3단이 좀 고전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기서 백의 의도는 그냥 네. 한 점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한 점을 잡아주면 뒤에서 단수치고 약간의 모양을 갖춘 이후에 네. 하중앙 쪽으로 탈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백의 의도인데 뭔가 흑도 반발을 한다면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그냥 받아주네요. 그냥 이 정도로. 그래도 여전히 공격권에 있다는 뜻일까요? 백돌이 이제는 살아는 있습니다. 네. 쉽게 아래쪽을 단수치고 흙이 따내거나 이을 때 우변에 한 집 모양을 낸다면 자체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동훈 5단은 그냥 적당히 마지막 괴롭혔다고 보고 하나, 선수만 잡아서 둘, 다른 곳을 향한다면 넷. 형세는 충분하다고 다섯, 판단을 하고 여섯. 있네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 3단이 쉽게 살 수 있는 돌을 쉽게 살지 않습니다. 형세를 대변해 주고 있죠.
그럼 이동훈 5단이 또 마음이 20초. 바뀔 수도 있겠네요. 하나, 지금 둘, 백이 이은수는 네. 상대를 좀 다섯, 자극하는 면이 여섯. 있습니다. 7, 8. 네, 일단 공격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돌을 좀 정돈하겠다는 뜻이고요. 조금만 더 두터워지면 이제는 네. 우변 쪽에 2선에 치중을 가서 백 전체 공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스라 3단도 뭐 기본적으로 공격형 기사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형세가 좋지 않은 만큼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받아주질 않고 있죠. 흑이 먼저 물어봤는데 백도 하나, 같이 물어보는 둘, 것 같아요. 네. 셋. 지금 뭐 여차하면 네. 바꿔치기를 결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진행은 이스라 3단의 승부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네, 그런데 이 진행에서 만약에 우측의 백돌은 잡혔는데 좌측의 흑돌을 잡을 수 없다면 이스라 3단의 피해가 막심하죠. 그런 것이 백이 가장 피해야 할 흐름이고요. 네. 이동훈 5단이 20초. 여기서 또 버틸 수 하나. 있을까요? 둘, 셋, 네, 넷, 지금은 타협을 다섯, 할 수도 있고 여섯, 일곱. 버텨갑니다. 좌변의 흑돌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우측은 제압이 된 건가요? 뭐 우측도 약간의 뒷맛이 있습니다만 네. 상대적으로 백돌이 더 위험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우측 백에 비해서 좌측의 흑은 좀 덜 마지막. 구체적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흐름 자체가 여섯, 지금 이스라 3단이 일곱. 이제 와서 이 백돌을 살리려기보다는 네. 뭔가 공격을 가야 합니다. 애매한 수가 나왔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이제부터는 이 중앙 대마 싸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중앙 쪽 보겠습니다. 바둑이 굉장히 복잡해졌는데요. 네, 지금 장면에서 아주 재미있는 수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이 수의 의미는요, 좀 국면을 넓게 보는 것 같아요. 원래는 네. 지금 백이 여기를 갔는데 흑이 손을 빼서 우측을 제압했으니까 네. 당연히 이쪽을 계속 공격을 가야죠. 뭐 이런 자리를 두어서 근거를 없애고 공격 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 3단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뭐 실전에도 보셨듯이 이곳은 선수입니다. 흑이 그냥 이런 식으로 가고 백이 안에서 잡으면 뭐 이런 곳을 밀거나 해서 또는 이런 식으로 둬서 바꿔치기가 됐을 때 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집이 이 집보다 크다고 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다 들어간다고 해도 안 된다고 판단을 했군요. 네, 지금 그런 판단 하에 좀 더 버티는 수가 실전의 이수로 보이고요. 네. 실전에 여기를 가니까 이제 하나 교환을 해 두었고 여기를 막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수는 약간은 좀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쪽의 형태는 흑이 먼저 두었기 때문에 잘 잡힐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 이곳에 흑돌이 살아난다면 그때는 거의 이수와 이수 교환입니다. 네. 애초의 형태에서 이쪽의 백돌은 상당히 넓어졌는데 조금은 허무한 자리에 백돌이 가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스라 3단이 승부수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백의 작전이 약간 무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흑의 흐름입니다. 자, 일단 백은 좌변에 대한 공격을 좀 강력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런데 이 좌변 흑은 좀 탄력이 있어 보이죠? 네, 잡힐 것 같은 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수순에서는 이스라 3단의 승부수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대신에 흑이 사는 과정에서 네. 일선에 백돌이 왔죠.
일선에 내려선 곳에 백돌이 오면서 이제는 좌하기 쪽의 흙에 대해서도 약간은 공격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이스라 3단이 흙의 근거를 빼앗을 수는 있는데 하변 쪽으로 흙이 밀고 나갔을 때 중앙의 흙도 두텁고 우하기 흙도 완벽한 형태라서 좌하기는 마지막. 하나, 백이 강력한 둘, 공격을 퍼붓기에는 이 넷, 주변 여건이 좀 다섯, 무리가 있습니다. 여섯. 그리고 그 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변도 아직 백이 돌봐야 되는 돌들이 남아 있죠. 네, 우변도 완벽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 바둑판을 위쪽과 아래쪽으로 놓고 봤을 때 네. 아래쪽에서는 백이 얻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위쪽에서 뭔가를 20초. 얻어내야 하나, 지금의 이 안 좋은 둘, 상황을 타개할 수 셋. 있을 것으로 보여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스라 3단. 뭔가 지금 두는 수들마다 네. 정수 같진 않은데요. 묘하게 이 상대가 실수가 나오게끔 좀 현혹하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판을 잘 흔들어가고 있고 불리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20초. 이 중앙에서의 하나, 행마들은 둘, 약간 애매한 면도 있거든요. 네, 정수 같진 않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동훈 5단의 기풍입니다. 이동훈 5단의 기풍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저런 식으로 뭔가 갈짓자 행마를 해올 때 네. 이 정통파 수법으로 그것을 파해하는 것이 장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과연 이런 둘, 이동훈 5단에게도 셋. 이스라 3단의 갈짓자 행마가 통할지 아직까지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동훈 5단이 이 상변 대개 행마에 대해서 20초. 응수를 해주지 않고 하나, 둘, 오히려 역습을 가하고 넷. 있거든요. 다섯. 이렇게 두어지고 보니 그 부분도 백이 상당히 얇네요. 네. 돌이켜보면 네. 상변 쪽에 행마를 할 거라면 이 좌하기 쪽에 이선에 붙인 교환을 안 해두는 것이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괜히 이선에 붙여서 호구 치는 것과 교환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약점이 생겼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스라 3단이 계속 묘하게 비틀어갑니다. 지금은 백이 선택하는 한 수 한 수가 전부 좀 버티는 느낌의 수들입니다. 20초. 하나, 둘, 뭐 셋, 지금 형세상 넷. 어쩔 수 없겠지만 아직은 잘 통하지 않는 느낌인데요. 네. 그만큼 이동훈 5단이 적절히 받아치고 있고요. 사실 상변 쪽에 백이 두었을 때 흙이 손을 뺐기 때문에 그쪽을 마지막. 틀어막는 자리가 하나, 둘, 언뜻 봐도 굉장한 호점이거든요. 넷. 네. 뭐 집으로 다섯, 환산하면 여섯, 글쎄요, 환산도 일곱, 힘들 정도로 여덟. 느낌으로는 30집 이상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를 놔두고 네. 지금 먼저 중앙에 성공을 가하는 것이 이 이동훈 5단이 최근에 성장한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지금은 실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터움이나 주도권만 놓치지 않으면 이 바둑은 내가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중앙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이 꽤나 괴로운 상황 같아요. 네, 지금은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요. 중앙 쪽이 상당히 괴롭고요. 네. 이 중앙에서 두텀을 잃었을 때에는
상변을 백이 먼저 틀어 막는다고 하더라도 상변 쪽의 형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 백의 눈목자 사이를 날일자로 붙인다든지 네. 뒷맛이 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동훈 5단이 중앙 두터움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입니다. 중앙에서의 악수는 방금 전에 20초, 백이 밀어 올린 하나, 그쪽의 반격을 둘, 위해서 셋, 그 전에 교환을 넷, 해둔 것인데요. 다섯, 여섯. 복잡한 곳이 약간은 정리가 되었지만 아직은 상변이나 중앙, 하변이 확실히 마지막. 정리는 안 됐습니다. 하나, 네. 그럼에도 셋, 점점 흙의 넷. 우세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앙 쪽의 흙 두 점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하기가 못 20초. 살아있는 현 상황에서 네. 둘, 이동호단 이제는 자중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흙이 나갔다면 좀 더 국면이 복잡해질 수 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두 점을 잡아서 흙의 형태에 대한 안정을 꾀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두 점을 나가는 것과 상변을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은 계속 마지막. 갖고 가지만 위험 관리는 하네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냥 공격을 여덟. 퍼붓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는 뭐 백도 중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이제 흙 두 점이 나간다면 백 전체가 위험해지니까요. 그런데 쌍방 서로 정말 갖고 싶었던 선수는 흙이 쥐었습니다. 상변을 20초. 가기 위한 선수겠죠? 네, 둘. 그렇습니다. 셋, 넷, 다섯. 이동훈 5단이 이 자리 얼마나 두고 싶었을까요? 지금 저곳을 백이 막는 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네. 뭐 그 차이가 어마어마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날일자 마지막. 수는 하나, 흙이 밀어서 둘, 두는 것보다 좀 더 셋, 안정적인 수법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최악의 상황이 나오더라도 네. 좌우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결만 된다면 집으로 앞선다고 보고 있어요. 계속 상대를 괴롭히면서 분명 공격을 통해서 상대를 부러뜨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얻은 게 많죠. 일단 지금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중앙 쪽에 백의 두터움이라고 볼 수도 있었던 자리를 흙이 전부 지어냈고요. 그 과정에서 중앙에 두 점을 잡혔지만 또 좌하기에 두 점을 잡았으니까 비슷합니다. 처음의 형태보다 오히려 흙의 우세가 네. 좀 더 확실해진 느낌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백집은 좌상귀 30초. 쪽에 세 하나, 점을 백이 잡는다고 둘, 쳐도 셋, 40집이 넷, 조금 넘는 정도거든요. 네. 여섯, 일곱. 그런데 흙은 우상귀만 30집이 납니다. 그리고 우하귀까지 하면 네. 45 정도 나요. 이미 집으로 많이 여유가 있군요. 그렇다면 덤을 제하고 나서 네. 좌변 쪽에 위아래에 있는 흙집만큼 그리고 중앙의 흙집만큼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바둑은 둘, 확실히 셋, 흙의 우세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으로도 여유가 있고 흙의 모양들이 전체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서요. 이동훈 5단의 입맛에도 아주 잘 맞는 20초. 바둑 같은데요. 하나, 네, 그렇죠. 둘, 이동훈 5단은 자신의 셋. 돌이 이렇게
완벽한 형태를 띠고 있을 때 네. 그때 장점을 잘 발휘하는 기사입니다. 지금 형세도 우세하고 딱 자신이 잘 둘 수 있는 그런 두터운 바둑이고요. 이동훈 5단과 이슬아 3단이 랭킹 차이가 많이 난다고는 하지만 네. 이렇게 마지막 이슬아 3단이 불리함을 하나, 무릅쓰고 둘, 좀 과감하게 나올 때 그것을 이 정도로 깔끔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동훈 5단이 그것을 해낸 걸 보면 확실히 이동훈 5단의 중반전이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이 나아가고 물러섬에 있어서 네. 그 상황 판단이 정확합니다. 두, 조금이라도 둘, 삐끗한 적이 셋.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상대가 약간 무리스럽다 싶을 정도로 버텨오면 강하게 두면서 그 강하게 두는 와중에 또 리스크 관리는 확실히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다섯, 이스라 3단이 여섯, 일곱, 적절한 승부호흡을 여덟. 보여주면서 버텼는데도 불구하고 형세가 더 벌어지다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백이 어떤 작전을 펼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시비를 걸어볼 만한 회계 형태도 20초. 없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전에 여덟, 전성기 때 아홉. 이창호 구단을 상대한 기사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네. 또 약 5년 전에 중국의 콩지혜 구단이 탄탄한 바둑으로 세계 무대를 휩쓸 때 한국 기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숨이 탁 막힌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딱 흑의 행마가 백으로 하여금 숨이 막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화려하지도 않고 하나, 그렇게까지 강렬하지도 않은데 셋, 넷, 다섯.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섯. 모르겠습니다. 빈틈이 없죠. 여덟. 저는 이동훈 5단의 바둑에서 높이 사는 20초. 부분이 상대가 누구더라도 둘. 상대가 여자 기사든 아니면 뭐 세계 최강의 기사든 네. 신예 기사든 다 상관없이 자신의 바둑을 둡니다. 네. 그것은 현재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평소 이 국가대표실에서 훈련하는 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동훈 5단이 박정환 구단을 롤 모델로 삼고 마지막.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둘.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두 기사가 다섯, 흡사한 면이 있지 않나 여섯,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곱. 앞에 앉아있는 상대를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확실히 그런 점이 느껴지는 것이 오늘 이스라 3단을 상대로 한 기풍이나 얼마 전에 바둑리그에서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한 기풍이나 또 얼마 전에 중국 리그에서 구리 구단을 상대로 한 기풍이나 다 네. 비슷합니다. 20초. 하나, 두는 스타일도 둘. 비슷하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두 번 남았습니다. 지금은 실리나 두터움 모든 면에서 흑이 부족한 게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 딱 재미있는 장면을 한 차례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이스라 3단이 지금 상변 쪽을 눌러가면서 두텁게 자신의 도를 정비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손 뺀다고 해도 좌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흑도는 잡히지 않는데 20초. 문제는 이동훈 5단이 하나, 형세가 꽤 유리해요. 셋, 그래서 넷, 가일수를 다섯, 할지 아니면 손을 여섯, 뺄지 갈등을 하는 일곱. 겁니다. 여덟. 손을 빼네요. 보통 이 정도로 유리하다면 좀 추위를 타기 마련이거든요. 하나 지켜둘 법도 한데요. 네. 그만큼 수익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어떻게 보면 이스라 3단이 한번 윽박 질러본 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안정적으로 국면을 운영하네요. 이 진퇴에 있어서 퇴 부분은 원래 이동훈 5단이 마지막. 어릴 때부터의 장점이었습니다. 네. 둘, 셋, 제가 몇 차례 넷,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다섯, 제가 처음 여섯, 이동훈 5단을 봤던 일곱, 것이 여덟, 이 어린이 아홉. 대회에서 이동훈 5단이 우승할 때의 대국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미 바둑이 노련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두고 있었지만 마치 할아버지가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이동훈 5단의 기풍에서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은데요. 네. 10초. 하나, 둘, 이동훈 셋, 5단도 넷, 이 어린이 대회, 좀 유명한 어린이 대회 우승을 모두 휩쓸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네, 엘리트 코스를 밟았죠. 그리고 입단하기 전부터 이 이동훈 5단이 수확했던 그 도장 프로기사들의 의견이 이 친구는 정말 나중에 뭐가 돼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은 이동훈 5단이 이 전국 어린이 대회 결승에서 변상의 5단과도 대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선수가 지금 나란히 성장을 해서 네. 이제 영재 하나, 4인방의 둘, 2인을 셋, 담당하고 넷. 있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흙이 젖혀가서 찔러 들어가는 저런 자리도 백이 연결은 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 연결하는 형태 자체가 괴롭습니다.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보면요. 좌상기의 백집은 한 25집 정도 납니다. 네. 20초. 하중앙 하나, 쪽의 백 모양이 둘, 10집이 셋, 조금 약하고요. 넷, 약 30집 정도이고요. 35집이죠. 백집은 한 45집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흙집이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우상기의 다섯, 흙집만 여섯, 해도 한 31집 정도 나요. 여덟. 네. 우하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흙집은 지금 다 세면 한 69 정도? 그 정도 날 것 같아요. 그럼 집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네, 지금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흙이 뭐 20초. 크게 당할 하나, 것도 없죠. 둘, 네, 셋, 넷, 다섯, 반면 20집 이상 집 여섯, 차이가 나네요. 일곱, 여덟. 애초에 형세가 이 정도까지 네. 차이가 나는 바둑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이스라 3단이 무리하게 버티는 그 수에 대해서 이동훈 5단이 적절하게 응징을 해나갔고 네. 그러면서 차이가 상당히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고 보면 이번 바둑왕전 본선에 이름을 올린 여자 선수들 김윤영, 이스라 마지막. 3단인데요. 하나, 모두 금메달리스트들이네요. 네, 넷, 예전에 여섯, 이민진 7단까지 여덟. 해가지고 이 세 선수가 여자 단체전에 나가서 금메달 목에 걸었었죠. 네. 그리고 혼성 페어에서는 당시에 이 최철한 김윤영 조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네. 이스라 박정환 조가
당시 금메달이었습니다. 이스라 3단은 이관왕입니다. 그 이후에 아시안 게임에서 바둑이 빠지면서 이제 바둑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 3단 입장에서는 마지막 전무후무한 이 둘, 아시안 게임 셋, 이관왕이에요. 바둑계에서는 박정환 구단과 여섯, 함께 일곱, 여덟, 앞으로도 이런 선수들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세계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을 해본 선수들도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네. 네. 20초. 하나, 둘, 뭐 셋, 소년체전과 넷, 다섯, 전국체전에 여섯, 또 일곱, 바둑이 정식 여덟. 종목이 될 예정이고 아시안 게임에도 다시 들어갈 날이 오겠죠. 네, 저도 바둑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그런 면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둑인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 3단이 좌변에 치중을 가서 뭔가 노려보고 있는데 네. 좌변은 크게 공격당할 돌이 아닌 마지막. 것이 하나, 한 점 잡혀있는 부분이 셋, 넷, 흑집이 옥집으로 되질 다섯. 않아요. 네. 근데 그쪽이 한 집이 확실하다면 여덟, 아홉, 지금 좌측까지 해서 두 집 내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 3단이 우상귀를 두다 말고 좌변을 하나, 건드리는 것은 둘, 그만큼 우상귀 쪽에 백이 형태가 괴롭습니다. 네. 다섯, 지금 백이 여섯, 양단수를 치면 일곱. 우상귀는 분명 살려 나올 수 있지만 단수 칠 때 흑이 좌측에 돌을 잇고요. 한 점을 따낼 때 위쪽에 하나 찌르는 것까지 선수죠. 그 다음에 뒤에서 조여 붙인다면 백이 크게 당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 끊는 수는 뒤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저 수는 뒤가 떨어지는데 네. 마지막 승부수 같아요. 던질 곳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 좌측 흑돌에 대한 사활을 엿보고 네. 안 되면 20초. 승부를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둘, 지금 부분적으로는 굉장한 손해입니다. 넷, 다섯, 여섯. 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한 점이 잡혀 있는 곳이 흑이 옥집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돌은 백이 잡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리고 이 좌변의 형태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백이 선수로 흑집을 이제 한 집으로 20초. 막기가 쉽지 않네요. 하나, 한번 수를 셋, 돌을 넷, 두어서 다섯, 여섯. 사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중앙의 흑집은 원래도 한 집인데 네. 한 번 더 가일수할 여유까지 생깁니다. 좌측의 흑 대만은 완벽한 형태네요. 그렇다면 손해만 더 본 셈이네요. 네, 지금은 차이가 더욱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스라 3단이 좀 네. 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스라 3단의 대국을 더 볼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최근에 이 여자 바둑 리그가 인기리에 20초. 그 하나, 리그의 대단원을 둘, 마쳤는데요. 셋, 넷, 확실히 이 여자 다섯, 기사들의 바둑이 여섯, 좀 전투적이고 일곱. 매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이스라 3단의 진격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지금 돌을 거둔 것 같은데요. 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바둑이었죠. 네, 이동훈 5단 본선 2회전에 진출했습니다. 역시 우승 후보다운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스라 3단은 아쉽지만 또 내년을 기약해 봐야겠네요. 네, 이동훈 5단도 너무한 것 같아요. 한 네. 번은 좀 흔들려 줄 법도 한데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동훈 5단의 네. 장점이고요. 보통 많은 기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어린 기사랑 대국을 하거나 네. 여자 기사와 대국을 하면 좀 떨리거나 그래서 좀 몸이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동훈 5단은 오늘 대국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완벽하게 컨트롤하면서 완승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올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몇 년간 박정환 구단이 KBS 바둑왕전에서 아주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네. 앞으로는 KBS 바둑왕전에 이동훈 5단의 모습, 과거의 박정환 구단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이번 바둑왕전에서의 이동훈 5단 행보도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